아래턱에 임플란트 같으면 잇몸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임플란트 나사선이 보이면서 뿌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칫솔질 할 때 막 피가 나요, 부어요, 냄새 나요, 흔들거려요, 뽑아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니 치과의 대표 원장 최기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임플란트의 가장 큰 적,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그래요.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것은 단단하게 심어놓은 임플란트와 잇몸뼈 사이에 잇몸 염증이 생겨서 치조골이 녹아내려가고 결국은 염증이 부어오르면서 임플란트를 뽑게 되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그래요. 임플란트에 치주 질환, 풍치가 생긴 거죠. 임플란트 주위염은 주로 왜 생길까 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주요 팩터는 양치질에 있습니다. 칫솔질이 깔끔하게 잘 안 돼서 임플란트 주변에 음식물이 살짝 낀다거나 하면은 잇몸이 아우 더러워, 여기 음식물이 너무 많이 꼈어, 지저분해, 난 여기 도망갈 거야 하고 윗턱에 임플란트 같으면 위로 올라가고 아래턱에 임플란트 같으면 잇몸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임플란트 나사선이 보이면서 뿌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칫솔질 할 때 막 피가 나요, 부어요, 냄새 나요,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흔들거려요, 뽑아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간 칫솔이나 치실과 같이 치아 사이를 닦아주는 거, 그리고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은 스케일링을 꼬박꼬박 해준다면 사실 임플란트 주위염이 쉽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겨서 결국 임플란트를 뽑게 된다면 임플란트 뺀 자리에 다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나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결론은 할 수 있습니다. 뼈가 녹아내려갔다 또는 잇몸이 내려갔다 그러면 거기에 임플란트를 빼고 그 빈자리에 다시 뼈 이식을 하고 잇몸을 이식하거나 잇몸을 당겨서 원상 회복을 하고 그 위에 또 임플란트 심어서 원래대로 회복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고생을 하시게 되고 또 돈이 많이 들게 되겠죠. 결국은 새로 생긴 임플란트 정말 금이야 오기야 열심히 꼼꼼하게 잘 닦으셔서 오래오래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임플란트 주위염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까? 여러 가지 증례 사진이 있지만 저희 병원 환자분들 중에 약간 잇몸이 나빠지는 그런 분들 사진을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볼까요? 이분께서는 70대 여성 환자분이신데 전체 임플란트를 입 안에 다 하셨어요. 사진을 보면 임플란트는 원래 이렇게 티타늄 기둥으로 나사선이 이루어져서 뼈 속에 원래 감춰져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이 뒤로 물러난 거죠. 그러다 보면 임플란트의 나사선이 보이게 되고 아래 치아도 보면 아래 앞니 부위인데 결국 이렇게 임플란트 나사가 보이죠. 이 정도 됐을 때 이 상황에서 임플란트를 뽑아야 될까? 뽑을 필요까지는 없고 여기서 이제 정말 양치질도 더 잘해주고 계속 스케일링도 좀 자주 합니다. 한 3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청결하게만 유지하면 물러난 잇몸을 다시 회복시킬 수는 없지만 보기에는 좀 안 이뻐도 튼튼함의 정도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식사나 이런 것들은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잇몸이 많이 내려가서 주위염이 생겼지만 우리 관리 잘해서 어머님 좀 오래오래 또 잘 써봐요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 분입니다. 또 다른 분 한번 볼게요. 이분은 60대 여성 환자분. 앞서 말씀드린 분과 좀 차이가 있다면 임플란트 나사선이 노출이 되기도 했지만 주변을 보셔요. 보면 잇몸이 약간 빨갛게 부어있고 하얗게 뭐가 좀 덮여있죠. 칫솔질이 잘 안 돼서 플라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음식물 찌꺼기를 플라그라고 하는데 이런 플라그들이 하얗게 이렇게 끼워져 있는 모습들을 보시는 거예요. 이런 음식물 찌꺼기들이 이렇게 붙어있으면 잇몸이 생각하기에 여기 음식물 찌꺼기가 너무 많아, 더러워, 나 저쪽으로 이사 갈 거야 생각하고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임플란트 나사선이 점점점 보이게 되고 만약에 잇몸이 끝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럼 결국 임플란트 전체를 감싸고 있는 잇몸과 치조골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결국 이제 그때는 흔들리게 되고 결국 뽑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자, 이제 이런 구강 사진은 좀 징그러우니까 이제는 엑스레이로 한번 다른 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 남성 환자분이십니다. 사진을 유심히 보시면 이쪽이 환자분의 오른쪽 아래인데 뼈가 점점 녹아내려가게 되면 뼈가 이렇게 텅 비게 되겠죠. 그래서 엑스레이상으로 이렇게 검은 공간이 생깁니다. 왼쪽에도 보면 약간 흐릿하지만 검은 공간이 보이죠. 그래서 결국 뼈가 점점 녹아내려가서 임플란트 끝까지 다 내려갔다. 그러면 임플란트는 뼈 위에 붕붕 떠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임플란트가 흔들리게 되면서 결국 뽑게 됩니다. 자, 이분은 50대 남성 환자분. 앞쪽 임플란트 쪽에 보면 이렇게 검은 구덩이가 파인 것처럼 보이죠. 위에 임플란트를 보면 검은색이 전혀 없고
그래서 위쪽에 오른쪽 왼쪽에 있는 임플란트는 아주 튼튼하게 잘 있는데 오른쪽 아래에 약 임플란트 전체 길이의 약 한 3분의 2 정도가 이미 뼈가 다 녹았어요. 이러면 이제 막 붓게 되죠. 고름도 생기고. 그래서 결국 이분은 뽑게 돼요. 이렇게 임플란트를 빼게 됐죠. 빼고 난 다음에는 빈 공간, 턱뼈 안에 빈 공간이 있겠죠. 그래서 앞선 화면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여기에는 아까는 검은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허옇게 색깔이 변했죠. 이것은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뼈 이식을 한 거예요. 인공뼈 치조골 이식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구덩이 부위에 염증을 깨끗이 제거하고 거기에 새로운 인공뼈를 가득 채우면서 임플란트를 같이 심어요. 그리고 묻어놓고 잇몸을 닫고 약 3개월, 4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식된 새로운 뼈와 그 다음에 염증이 제거된 나의 뼈,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심어진 임플란트가 마치 자석처럼 다시 골융합이 되면서 원래의 내 뼈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사실 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100번이 빠져도 100번을 다 심을 수는 있어요. 대신 의사의 노력과 기술, 그 다음에 환자분의 정말 엄청난 시간 노력이 필요하죠. 오늘은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 좀 더 실감하시라고 제가 이제 증례 사진을 몇 개를 좀 보여드렸어요. 조금 혐오감스러운 화면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좀 더 칫솔질도 신경 써야겠네 라는 걸 이제 더 아시게 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도 유튜브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